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현명한 분들의 조언이 필요한 문제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친구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죠.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 데려갔던 것에 어린 마음에 홀랑 넘어간 것도 있지만 남편은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도 좋았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제 또래처럼 젊어 보이기도 했고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뱃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을 가진 남자였어요. 연애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말을 했었지만 제 기준으로는 연애 기간이 아직 1년밖에 안 되어서 없지 않아 조금은 고민을 했지만 집에서도 멀끔하고 돈 잘 버는 능력 좋은 남편을 싫어하진 않았기에 연애 1년 만에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이 늦둥이라 시아버님의 노안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결혼하는 건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더 서두른 감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자 남편은 저에게 직장을 다니지 말라며 자기 혼자서도 저 하나 먹여 살릴 자신도 있고 어차피 직장을 취업한다고 해도 당신이 임신하는 순간 직장을 쉽게 다니기가 어렵지 않겠냐며 조언하듯이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유로 구직 활동도 포기했고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살다가 임신했죠. 그 뒤로는 여느 전업주부처럼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내조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항상 새벽 5시 반만 되면 아침 일찍 기상하여 집안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나갔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저랑 같이 헬스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집안에서 간단한 운동 기구들을 구매하고는 요가와 운동을 항상 같이 했었죠. 제가 남편에게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저랑 아들 먹여 살리려면 체력이 일단 튼튼하게 받쳐줘야 한다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노력만 하고 사는 남편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에게 자상한 남자이면서도 항상 자신을 관리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7년 동안 무탈하게 잘 살았어요. 저희 부부는 첫째를 낳고 3년 뒤 둘째 아이도 가지게 되었고 남편 벌이도 자리를 잡아 모든 게 완벽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생활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더군요. 매일같이 항상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던 남편이 점점 일 문제로 거래처 사장을 만난다는 이유로 새벽이 지나서야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던 생활 패턴들도 모두 깨지게 되더군요. 이전에도 한 번씩은 거래처 사장들이랑 한잔했다며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먹고 늦은 적이 있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남편이 술 먹고 늦는다는 말을 하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생겼죠. 그렇게 되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남편이 걱정되었고 남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 안 받다가도 겨우 전화 받아서 말하기를 술 먹고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니 나중에는 짜증까지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가 바깥일에 대해서 뭘 아냐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라며 비아냥거리는 남편은 제가 여태까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리가 있나요? 그 뒤로는 어느새부터인가 서로가 대화도 잘 안 하게 되었고 그럴 무렵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밖으로 따로 불러내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만나자고 말한 집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자 남편은 웬 여자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이뻐 보였던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에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제가 바닥에 널브러지자 남편은 저에게 싸늘한 눈길로 쪽팔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앉으라며 재촉을 하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고 한 걸음에 불이 나게 달려와 부축해줄 남자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제가 몸을 가누며 그 자리에 앉자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보다시피 난 너한테 이제 너무 질렸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보다도 한참이나 어려 보이던 그 여자. 저는 남편에게 저 여자는 도대체 몇 살이냐고 묻자 남편보다 13살이 어린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 제 나이의 여자와 만나고 있던 남편을 보니 마치 제가 나이를 먹어서 버린 것만 같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자기를 좀 놓아달라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앞으로 대신 양육비니 뭐니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던 남편에게 저는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더욱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우리 애들 절대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뺨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평생을 일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아예 둘만 남겨진 채로 버려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저 남편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소송까지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 당신은 내가 준다고 하는 돈보다 못 받을 거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라는 말에 저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그 뒤로 그런 저를 대신해서 저희 부모님이 대신 싸워도 보고 했지만 법적으로 붙어봐야 남편을 구속할 힘도 돈을 더 받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이만큼이나 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들 둘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차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까지 정리를 하고 상간녀와 같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저는 원망할 시간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득한 자격증들이 있어서 경력은 없었지만 남 밑에서 3년 정도 보조로 일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여자이고 경력도 없다고 무시당하면서 제가 성과낸 것에 비해 10분의 1도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악덕 사장은 오히려 저에게 나이 먹은 아줌마 채용해주는 데가 어디 그리 많은 줄 아냐며 처음 당시에는 진짜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조리함도 참고 견뎠는데 퇴사할 때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참 긴 싸움들이 있었죠. 제가 딴 자격증이 전문직 업종이다 보니 이를 배운 3년 이후에는 제 명의로 사무실도 개업해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드라마같이 엄청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저희 두 아들 밥 굶지 않고 살기는 할 수 있었죠. 그동안 접근하는 남자들도 없진 않았지만 제 한몫 건사하기 힘들고 아들 둘이 너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잠시는 만났지만 깊은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며 사는 게 어느덧 10년이 지나니 익숙해져 갔고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어 어느덧 수능까지 치러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래도 남부럽지 않았던 것은 저희 아들 둘 다 홀엄마 밑에서 크면서 나쁜 길로 나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 소재 인기도 높은 대학교에 진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수백씩 써가면서 과외 한번 해줄 수도 없었고 오로지 제가 일에 찌들어 사느라고 어릴 때부터 신경 많이 못 써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이 엄마 힘든 거 나중에 호강시켜 드리겠다며 독하게 공부하더니 명문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 큰아들, 둘째 아들 역시 의사가 꿈이라던 고등학생이던 무렵 남편과 헤어진 지 14년 만에 남편이 저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손님인 줄 알고 찾아왔던 한 남자가 바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처음에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항상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다니던 그 남자는 어디 노숙자 마냥 다 낡은 추리닝에 공장 작업복 같은 장갑을 걸치고 나타나서는 저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고 묻는데 당연히 처음에 못 알아볼 수밖에요. 그런데 초면에 저와 엄청 친한 사람처럼 말하는 그 말투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보니 횟수로는 14년이나 되었는데 왜 날 찾아왔냐며 상간녀가 또 나이 먹고 아줌마 나이쯤 되니까 나처럼 질려서 버렸냐고 제가 매섭게 말을 하니 남편이 실은 주고 싶은 게 있다며 슬프게 웃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내민
한 장에는 무려 3억이라는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말을 하니 남편은 힘들게 입을 열더군요. 사실 14년 전에 당신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재차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때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사기를 쳤는데 자기는 그게 사기의 출력으로 처음에 받아내서 그 금액이 2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나중에서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계속 가만히 이 문제가 터지는 것은 실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일부러 내역을 찾아서 상담료가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고 재산 분할을 해서 당신과 일부러 이혼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며 그때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고 끝내는 방법밖에는 안 떠올랐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에 지금도 아내는 저밖에 없었다고 그날 상처받아 정말 미안하다고 이혼다라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하고 2년 뒤에 사기건이 터지게 되면서 남편이 실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감옥자가 데리고 나가는 힘들었고 그만큼 3년째 구설수에 잡혀서 저는 대법원 회수가 되었지만 감옥에서 6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 보험실을 마치고 나왔으면 이제 차마 저희에게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리광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까지 하면서 최근에 주식장이 좋아져서 돈까지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사정을 줬고 말하고 그래서 이 돈이 왜 나한테 주냐고 이러면 당신이 용서될 것 같냐고 사기치다 감옥이나 간 주제에 지금 나에게 용서를 바라는 것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건 아니고 그저 당신 혼자서 힘들게 아이 둘이나 키웠고 이제 둘 다 대학생이 다 되어가니 그만큼 등록금이나 생활비도 더 많이 들지 않겠냐며 그동안 정말 혼자 키운다고 얼추 들어간 돈이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들고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다며 그저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뒤돌아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참으로 씁쓸해지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다 큰 저희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된 두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돈만 받으시라고 혼자서 힘들게 저희 키워준 양육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해주던 큰아들. 결국 그날 이후로 간간히 남편은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신 14년 만에 만나는 아빠가 그렇게 싫지는 않은지 연락도 자주 하고 한 번씩 저에게 허락을 받고 아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봅니다. 남편은 내심 다시 합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겁이 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남들의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니까요. 돈 쪽으로는 이미 다 갚아서 채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돈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그때 없으면 엄청난 손실도 발생하게 되고 좋게 끝나기를 망정이지 다시 또 저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저 혹시나 아이들이 나쁜 걸 배우게 될까봐 겁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 남자와 다시 살았을 때 과연 예전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